안녕하세요. 한양대 주성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맡은 것은 소셜 시대의 사회적 임팩트 패러다임. 이게 공교롭게도 다 영어가 됐어요. 소셜, 사회적 임팩트 패러다임. 그래서 먼저 제가 소셜 시대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소셜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셜은 행동이자 사업이자 투자이고 정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셜은 행동, 그러니까 개인들이 행동하는 것이고, 또 어떤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은행이나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도 투자할 수 있겠죠. 정부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 흔히 3섹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각각이 다 지금 소셜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패러다임 이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각각. 소셜 시대가 새로 와서 뭔가 좀 더 바람직하고 기대를 갖는 이런 듯한, 그래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정부도 정부 혁신, 기업도 혁신, 시민사회도 혁신,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이제 소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의미를, 사회혁신이라는 의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OECD, 그러니까 OECD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해서 공동체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마련에 혁신적 창의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혁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혁신 시대에 이렇게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사회나 각각이 소셜 시대로 오고 있는데, 그 오고 있는 시대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시민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소셜 시대로 가도록 밀어내고, 기업도 밀어내고, 시민사회도 그렇게 가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주체적인,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와 윤리적 소비 등 소셜 행동으로 소비자이자 소유자이자 생산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시민들 하게 되면 되게 소비자 이 정도만 그쳤는데, 시민들은 소비자 가지고는 이건 만족하지 않아요. 요즘에 소유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직접 관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왜 소셜 시대로 오게 됐느냐? 이 이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해요.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 문제는 막 누적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는 너무도 벅찬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해봤자 일도 잘 안 돼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 이런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부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찾아내야 돼요. 즉 혁신은 돈 안 들이고 뭔가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 방안을 혼자 하자니 어렵고, 그래서 시민들과 기업과 시민사회와 같이 공조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생긴 것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임팩트 등등. 여기도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정부는 옛날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 공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소셜. 그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옛날에 이 공공이라고 하는 이 간판을 달았던 그 시절에는 뭔가 관료적이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일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간판을 이제 내리고, 소셜이라는 간판을 싹 올리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일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도 사회적 일자리다, 경제도 사회적 경제다,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다, 임팩트 투자도 사회적 임팩트 투자다 해서 소셜, 사회적인 것들을 많이 여기다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갈까요? 기업도 사실 소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기업 잘 알잖아요.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 수익을 투자자나
뭐 자기 임직원들에게 잘 배분해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소셜 쪽으로 왔을까요? 기업이 소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넘버원이 뭘까요? 저 위에 있는 시민들이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그렇게 소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소비하려고 할 때 기업을 평판을 도덕적인 평판, 사회적인 평판을 하고서 구매를 한다. 이런 새로운 소셜 시대가 오니까 기업들도 이제 바빠졌어요. 그리고 또 경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기업들하고 뭔가 차별화된 자기들만의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셜이라는 간판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내 가게 되면은 여러 기업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예로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가게 되면 어느 특정 커피점 가게 되면 자기들도 공정무역을 해가지고 커피를 생산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느 제품이. 그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해요.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여기도 뭔가 착한 생산, 착한 판매하는구나. 그렇게 착한 소비자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니까 기업도 소셜적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소셜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도 소셜 사회적 금융. 이것은 뭐냐면 기업이 이제 단순한 판매자, 생산자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이자 무엇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래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같이 동참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업이 사회적 공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에 공익적인 일에 기업이 같이 동참해주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공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회적이라는 의미에서 금융에서도 사회적 공헌을 하는 형식의 금융 그러니까 공익추구적인 금융 그리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사회적 투자라는 용어를 사회 공헌에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특정 기업을 하나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SK그룹 같은 게 그런 거예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여타 그룹들이 사회적 공헌을 할 경우 매년 여기저기 불이웃돕기 성금이다 여기저기 지원한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그 돈은 그 해에 다 사라져버리는 돈이에요. 받는 측에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그런 기관들에게 시설에게 지원을 하는 구조를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계 기업들은 그렇게 사회적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사회 공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좀 더 이것을 선택엔 집중으로 뭔가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나온 게 사회적 투자적인 개념이에요. 투자를 한다, 그건 뭐죠? 투자하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계속 다른 의미 있는 사업이나 이쪽으로 연계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SK그룹 얘기했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20개 정도가 넘어요. 그간의 SK 사회적 공헌 활동의 비용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쪽에다가 선택엔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주고 SK가 손을 딱 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사회적 기업이 잘 되도록 SK그룹의 임직원들을 그곳에 보내줘서 마케팅이다, 금융이다, 회계다 뭐 등등과 같은 것들을 전문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또 일정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SK그룹이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해준다, 관리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기업들도 포스코 그룹도 아마 그러게 될 거예요. 포스코도 좀 사회적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가까이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기업입니까? 기업은 기업이 돼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활동을 해야 돼요. 판매도 해야 돼요. 상업 활동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투자하고 활용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강의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투자하죠? 그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대개가 절반 이상의 사회 취약증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애인도 있고 장기 실업자들도 있고 소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고용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계 문제가 복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상당히 그러한 소셜적으로 상당히 성큼성큼 오고 있다. 이것은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비영리고 비정부 조직이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주청 활동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시민사회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목적이 있어요. 시민단체 가운데는 청소년단체도 있고 복지단체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재정이 어디서 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목적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리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기업과 비즈니스 활동을 개시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혁신을 한번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시민사회도 있다. 그래서 시민,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래서 이 3자가 앞서 그림에서 잠깐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소셜 시대로 쭉 오고 있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소셜 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셜 시대를 어느 정도 앞당기느냐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시대의 소셜 섹터로 가는 것. 앞서 제가 그림에서 가운데 이렇게 지금 대충 모호하지만 영역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영역. 그죠? 그것을 저는 소셜 섹터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 소셜 섹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뭐니 해도 소셜이다 보니까 사회적 목적이죠.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다.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뭐지? 빈곤, 실업, 차별, 불평등, 고령, 폭력, 이주, 주거, 교통, 이산화탄소 배출 등과 같은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소셜 섹터의 첫 번째 특성이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공조적 임팩트다. 이 공조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코앞. 서로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한다. 그래서 임팩트.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임팩트가 있는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조적 임팩트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이 영역이 둘이 혹은 셋이 이렇게 공조해서 임팩트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정부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아무리 홀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부도 시장과 시민사회와 공조해서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는 이런 시대. 그래서 공조적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